안녕하세요. 주가가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여러분의 밥 친구가 되고 싶은 이광수입니다. 오늘 시장의 아침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의 주식시장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투자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시동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 네.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라는 희망으로 레드로다가 딱 장식을 하고 왔습니다. 효과가 박시동입니다.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그렇죠. 같이 좋습니다. 권다현 님도 약간 분홍 느낌의 네. 빨간 느낌의 네. 일부러 입고 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아. 아침에 당연히 걸려있던 다른 거 입으려다가 잽싸게 빨간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빨간 게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빨간 거요? 얼굴에 약간 술톤인데 지금. 얼굴이 빨갛잖아요. 타고나기를 양봉의 얼굴. 그렇죠. 빨간색으로 얼굴이 유난히 빨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돈 벌게 해드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서. 그렇죠. 예. 저는 다른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그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었어요. 맞아요. 개장하자마자 막 빠지더니 3%까지 빠지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놈의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하락하겠구나 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해서요. 하이닉스가 현재는 191만 원 수준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에서 27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함께 날아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도 호재와 함께 4%대 강세 시연 중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한 머니뉴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한 코스피입니다. 7,726포인트 지나가면서 현재 1%대 강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네요. 0.8%대 하락으로 1,1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오늘 출발 자체도 1,493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500원선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뉴스들 한 가지씩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로는 역시나 장중 상승 전환 성공한 우리 증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7,700선 위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장중에 1.7%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과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리범 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도 오늘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서 어떤 것들 봐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오늘 현대차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봇 모멘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미중 정상회담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현대모비스 현재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사였던 미국 상장사죠. 할로자임이라는 곳이 특허 최종 무효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할로자임과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서 4%대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오의 머니뉴스였습니다. 네, 뉴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시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5월 7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꽤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지금 3조 원 가까이 2조 7천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5월 7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27조 원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5월 출발만 해도 그렇게 시원하게 사주더니 이렇게 팔 일인가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 개인 함께 사주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속속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현재도 1.2%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왜 파는가를 물어봤을 때 이익이 나서 파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 벌어서 팔고 나가는 거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혹시 다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말씀 한번 주시죠. 통찰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펀드의 규모가 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데 한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막 이렇게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펀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의 비중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시장의 규모도 그렇고 저희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아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지난해부터 계속 주식 시장이 계속 올랐지만 그래서 규모가 커진 거지 과거부터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잡지 못했으면 어쨌든 펀드의 그 위치상 한국의 주식의 규모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그 적은 주식이 막 엄청 오른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비중이 크지 않은 주식이 막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팔까요?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질 거고 특히나 기관 투자인 거잖아요. 외국인들도. 기관은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요만큼 오르면 이만큼 팔 거고 이 자산의 비중이 이만큼 늘면 이거는 걷어낼 거고 그런 비중을 다 넘어서는 지금 수익률이라서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거. 근데 저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가 이제 IB라고 한 증권사들이 계속 한국 주식 좋다 이렇게 뭐 목표 주가도 오르고 목표 지수도 올라서 이거 가지고 열심히 영업하면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 불확실성의 확대 금융시장에 그게 이제 어제 얘기한 뭐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압박이 좀 있으면 주식의 비중을 자체를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그냥 제가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내가 80이었다면 한 70%로 줄여야겠다. 그럼 그 10% 중에서 많이 오른 걸 먼저 줄이자. 뭐 이런 판단? 아직까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그것도 충분히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금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펀드나 기관 자기네들이 이제 구조 내에서 리밸런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리밸런싱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걷어내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과 미국의 문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CPI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조금 시끄러웠던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상 조금씩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잠깐 쓴다. 그렇죠. 안개가 껴있으면 거칠 때까지는 그냥 대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걷어내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본다. 뭐 이런 전략까지도 다 저는 뭐 뭉쳐서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게 다 말이 되는데 한국 시장이 꺾였다, 끝났다, 문제가 있어. 여기서 이제 팔고 나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연락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답이 없어요. 파는데 안 받아 연락을? 답이 아니 메신저로 물어보고 메일로 물어봤는데 답이 없대요. 아직 답을 못 받으신 거군요. 제가 답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니네 왜 파냐 한국 주식 네. 물어봤는데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네, 매크로적인 거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네. 미국의 이제 간밤에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이게 예상치 상회 그리고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근원 지금 CPI도 올라갔는데 근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은 코어 그러니까 근원 CPI는 안 올라야 되는데 근원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오르니까 푸드 쪽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이거 미국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CPI의 선정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미국 셧다운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미국 정부가 멈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PI를 지표 여러 가지를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부분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너네 월세 얼마네?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근데 주거 부분은 매달 체크를 안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했던 집을 다시 합니다. 근데 딱 6개월 전이잖아요. 10월이. 그렇죠. 거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값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거 부분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냐?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미국에서 또 4월 PPI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조금 보면 진짜 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를 계속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이게 금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네. 그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연결 지점은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결 지점에서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쉽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아마 CPI를 이렇게 조금 그래도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좀 맞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말로 치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란과 미국의 분쟁 중이고 그래서 석유 국제 원유값이 많이 불안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만 물가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물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게 걔네들은 신발 대신에 자동차를 신고 다닌다 할 정도로 유류값에 사실은 민감한데 굉장히 민감하죠. 평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있는 단위가 갤런당 3불 정도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휘발유 얼마야? 뭐 한 1,500원, 1,600원 하나?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2,000원이래, 3,000원이래 이러면 우리가 체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인들은 보통 갤런당 3불 정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비싼 데는 8불까지, 뭐 9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어요. 오. 예, 평균적으로도 6, 7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6불이에요. 1,000원에 기름 넣다가 2,000원, 또 1,500원에 기름 넣다가 3,000원 지금 여기까지 체감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기름값까지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를 수 있지. 그렇죠. 그 지경이면 이제 시민들이 싫어할 거야. 그럼 어떡하냐? 물가 잡아야지.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는 걸 원래 전제하고 올해를 시작했다가 금리 경로가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새벽에 연준 네. 의장이 인준될 것 같은데 예, 됐을 거예요. 네. 예. 아예 인준이 끝났나요? 이게 통과가- 상임위만 통과된 건가요? 네, 상임위만 예, 상임위만 통과했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본 인준이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과인데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금리 내려 이렇게 특명까지 줬는데 트럼프의 기대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구조인데 네. 진짜로 물가가 올랐어? 라고 하는 지표를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결론은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래도 올랐어요. 올랐고 예상한 것보다도 올랐는데 이제 중간에 말씀 주신 게 근원 CPI라는 건데요. 이제 원래 물가 지수가 있고 야 근데 물가를 보려고 했는데 그 식료품은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 과일이 많이 나는 때도 있고 덜 나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좀 빼자. 변동성이 큰 건 좀 빼고 봐야 우리가 항상성 있게 자료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볼 수 있잖아라고 해서 원래 물가 CPI를 발표하고 그거를 뺀 근원 CPI를 발표를 하는데 네. 네. 이번에는 둘 다 올랐어요. 예상치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원 CPI는 에너지를 빼는 거기 때문에 기름값을 제외하고 봐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유가 불안 때문이면 근원 CPI는 그나마 예상치로 부합하든 뭐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이것도 올랐어? 그럼 이미 유가발 물가가 에너지 쪽 말고 다른 소비재 등등등까지 전이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사실 물가는 이제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적어도 많이 올랐냐, 팍 올랐냐, 이런 관점보다는 그건 최소한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게 아주 이제 이 미국 용어로 스티키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끈적끈적. 예, 아주 끈적해. 확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기분 나쁘게 끈적끈적거려.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물가 부담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많이는 아니다. 다소 올랐다. 그리고 상태는 끈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물가가 내려갈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라고 지금 지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거 유가, 물가, 금리, 그로 인한 또 2차 영향 이런 이 로직이 사실은 우려한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요렇게 지금 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 끝으로 쭉 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먼저 뺄 수도 있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오늘 새벽에 끝난 장에서 쭉 해서 사실은 미국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갑자기 V자로 튀었는데 에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언제는 몰랐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과소평가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일단 끝을 났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스러운 네. 상황이에요. 예. 엔비디아가 막판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건데 뭘 걱정해라고 하면서 올라가긴 했고요. 현재 아시아 시장이 그래서 사실은 좀 밀립니다. 대만 시장이 현재 2%까지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니케이도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오전장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도 0.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얘기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한국의 주식시장이 조금 낙폭이 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분분했고 그런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글을 하나 올렸던 게 네. 굉장히 희자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글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연결 구조는 이겁니다. 저 글을 보고 외국의 뉴스들이 뉴스를 쏟아냈고 그 뉴스를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 자, 이런 얘기들이 엄청 퍼졌어요. 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도 뭐 찌라시라든지 메신저가 엄청 돌고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그 해외 언론들, 외신들에서 언급이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CNBC의 오늘 새벽 아침 US판 에디션에서 메인에 코스피가 최강의 2009년 이후 최고의 주간을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위에 메인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지금 이 글을 이야기를 하면서 AI 관련돼서 뭔가 나누려고 한다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왔었고 그것이 돈 시간 그러니까 블룸버그 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번역이 돼서 이제 돌기 시작한 시간이 외국인의 매도와 뭐 겹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일종의 어디 방에서 앉아서 트레이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주식을 사고 파는 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살 때도 이렇습니다. 리서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리서치가 열심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해서 검토해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를 살지도 다 결정하고 들어가는 그럼요. 건가요? 동네 가게입니까? 그런데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뉴스 떴다고 해서 이거 팔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스스로 투자할 땐 그럴 수 있죠. 이런 뉴스 나오는데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못해요. 지금 외국인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외국인들이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미국의 개인들이 한국 주식을 막 트레이딩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가 딱 뜨자마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도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분석하고 접근하고 그런 거지. 물론 얘기는 됐겠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차원이지 이걸 통해서 막 지금 당장 팔아. 지금 나와.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거는 저는 이게 판단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얘기하지? 진짜 무식하다. 한 번도 이게 모르는 거죠. 저는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내에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요. 전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무식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저희가 이건 좀 뭐 확대돼서 예상하면 얘기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지 기자들이 그런 어떤 분야를 맡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 분야를 맡아요. 네. 돌아가면서 맡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른 채로 맡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저 좀 이번에 새로 맡았는데 좀 알려달래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른 채로 기사를 막 빡빡 써요. 특히 경제 기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마치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우리가 이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큰일이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 6위, 5위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부분은 과연 그런 수준인가? 네. 특히 경제 기사를 쓰는 언론 수준이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너무너무 심각한 뉴스가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영향을 줬다는 것보다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런 기사를 쏟아냈던 게 블룸버그도 문제인 거죠. 네. 우리가 블룸버그도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금융시장에서 권위 있다고 보지만 그 블룸버그 기사를 쓴 그 기자는요 한국 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시스템에서 정확한 이해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고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구조는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네,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저께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79999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7,999까지 가면서 잘 나갔는데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한 2% 이상 올라가다가 밑으로 한 5% 정도까지 빠지면서 장중 7% 정도 낙폭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7%면은 전쟁 난 첫째 날 낙폭, 흐름. 맞아요. 이란 전쟁 첫째 날 낙폭처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폭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낙폭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이 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핑계거리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 걸린 거죠. 뭐 마침 이제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이제 긴 글을 썼는데 핵심 내용은 지금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좋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기존과는 다른 레벨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세수도 엄청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옛날에 보자. 그렇게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그럴 줄 모르고 갑자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 그리고 세금은 원래 당해년도에 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들한테 거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어떡하냐 이거 못하던 거 한번 해보자. 조금 무식한 얘기로 야 그냥 고칠 때 있으면 다 고쳐 보도블락이라도 엎어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주먹구구식 집행이라도 늘 있어 왔는데 이건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초과세수가 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앞으로 1, 2년, 2, 3년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더 이쁘게 잘 만들어서 정부도 사실 예를 들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부 펀드를 만들던 뭐 정부가 다시 이 재원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뭐 재투자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좀 현명하게 새로운 방안을 구조적으로 찾아보자. 요게 이제 이 내용의 골간인데 내용 보면 맞는 얘기죠. 주먹구구식으로 썼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잘못 번역 또는 잘못 읽힌 오독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이 산업의 성장이 근저로 보면 우리 모두가 노력한 거니까 그걸 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뭐 국민 배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중간에 뭐 번역기를 돌렸는지 일부러 오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제 한국에서는 AI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큰 성과를 내면 정부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빼와서 그걸 국민 배당으로 주나 봐라는 식의 잘못된 번역이나 이 글을 완전 잘못 읽은 거죠. 이 기사를 내면서 사실은 그럼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돈을 뭐 노조도 빼간다고 그러지 누구도 빼간다고 그러지 정부까지 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식으로 이게 읽힌 거죠. 그런 거를 또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기자들이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지금 빠지나 봐라고 2차 기사들이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오역이고 오독인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의 낙폭이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올려붙여가면서 마이너스 2에 끝났거든요. 5 정도를 결국 우리가 반등해냈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죠. 그럼 얘네들 데이트랭을 계속했다. 아닌가 봐 이러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의 이 변동폭을 그거 하나로 찾을 수가 없는데 네. 그것도 오역 사건이죠. 오독 사건이고.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어저께 이 모든 변동성의 원인이 그거인 것처럼 범인 잡기 잘못 우리가 다 혈안이 돼가지고 부하 내동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어제 외국인 매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전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냐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어요. AI 하드웨어 올랐어요. 근데 같이 올랐던 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가 올랐어요. 양자, 우주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실적은 없지만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미국 내에서 종목들이거든요. 약간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IT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왔나 보다. 그만큼 수익률을 채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도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매도에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방송국에서 그런 말 하는데 뉴스를 갖다 붙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